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존슨앤존슨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목차는 크게 네 가지로 개요, 의료기기 분석, 발전 가능성, 마지막으로는 취업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는 세 가지로 분류해 봤는데 크게 존슨앤존슨의 목표와 연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슨앤존슨의 경영 이념입니다. 우리는 건강이 활기찬 삶, 번성하는 지역 사회 및 앞으로의 발전을 기초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5년 이상 동안 우리는 모든 연령대와 삶의 모든 단계에서 사람들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 매일 전 세계 14만 명 이상의 직원들이 인류의 건강 궤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마음, 과학 및 독창성을 결합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보면 135년 이상 동안 남녀노소 어디에 있는 누구든지 건강하게 삶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2022년 올해 CEO가 바뀌었기 때문에 CEO 소개도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존슨앤존슨의 8번째 CEO로 이중 국적을 가진 최초의 CEO입니다. 33년 동안의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모든 비즈니스 부문을 통괄하고 있습니다. 업적으로는 대표적인 세 가지가 아래 나와 있는데, 먼저 지능형 자동화 및 데이터 과학을 활용한 의료 발전 및 혁신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7년에는 여성 지도자를 위한 의료 경제인 협회로부터 명예 멘토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는 제약 사업 혁신에 이바지하였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제약회사로 5년 연속 성장에 기여하였습니다. 존슨앤존슨이 제약 사업에서 가장 큰 매출을 올리고 있는 만큼 큰 기여를 하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연혁입니다. 1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존슨앤존슨이 어떤 업적을 이루어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1886년에 존슨 삼형제가 존슨앤존슨을 설립하게 되었는데요.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1860년경에 의사인 조셉 리스터가 수술용 거즈를 소독제 카르볼산 또는 페놀로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영감을 받아서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1887년, 1년이 지난 후에 멸균용 드레싱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1888년에는 다친 근로자를 위한 최초의 상업용 구급 상자를 개발하였고, 1894년에는 존슨앤존슨의 대표 제품인 출산 키트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1896년에는 여성을 위한 생리대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계속해서 여성을 위한 복지를 하게 됩니다. 1898년에는 치실을 개발하였고 1921년에는 밴드 에이드가 소비자 스스로 붙일 수 있는 반창고를 최초로 개발하게 됩니다. 밴드 에이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의료기기 분석 챕터 2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67년에는 얀센 제약에서 정신병 치료제를 개발하였고, 1969년 에티콘 최초의 합성봉합사를 개발하게 됩니다. 합성봉합사는 에티콘이 최초입니다. 그리고 1982년에는 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한 약품 케이스를 개발합니다. 이 부분은 타이레놀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 1987년에는 세계 최초의 일회용 콘택트 렌즈를 개발합니다. 1998년에는 피부 봉합이 가능한 더마본드를 개발합니다. 그래서 봉합사를 사용하지 않고도 피부를 봉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술 시에 사용이 되고 2014년에는 유다 프로젝트를 통해서 치료 데이터를 최초로 공유하게 됩니다.
2015년에는 항암 치료제가 FDA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존슨앤존슨 버추어 뮤지엄을 홈페이지에 있는 아워 스토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메인 페이지에서 본 그 파란 색깔 배경이 바로 이 존슨앤존슨의 버추어 뮤지엄 사진입니다. 네, 두 번째 챕터로는 의료기기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오랜 역사를 가진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제품군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대표적인 산하 회사들과 그 제품들을 의료기기 위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슨앤존슨 일단 세 가지 파트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메드텍과 소비자 건강, 의약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메드텍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 회사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지만 지금 보시면 네 가지 분야로 일단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정형, 수술, 중대 솔루션, 비전 이렇게 네 가지 분야이고 회사는 6가지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소비자 건강입니다. 소비자 건강은 이렇게 정말 소비자의 건강을 위한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데 자가 관리를 돕는 타이레놀이나 모트린, 지르텍, 베나드릴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피부 건강과 미용을 돕는 분야에서는 뉴트로지나나 아비노, 이런 닥터 시라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 건강을 돕는 분야는 리스테린, 그리고 밴드에이드, 존슨즈 베이비가 포함됩니다. 의약품은 대표적으로 얀센이 있습니다. 얀센은 코로나19 이후에 백신을 개발한 회사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죠. 이 밖에도 심혈관 및 대사질환에 대한 치료, 그리고 감염병 및 백신을 만드는데 연구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의료기기를 중점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저희는 메드텍을 중심적으로 조사해 보았습니다. 메드텍은 6개의 아래에 보이는 회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위에서부터 에클라런트, 바이오센스 웹스터, 세레노브스, 디피신테스, 에티콘, 멘토입니다. 각 회사마다 다루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대표적인 제품 한 가지씩을 설명드리면서 회사 소개를 드리고 거즈로 시작한 존슨앤존슨인 만큼 거즈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런트입니다. 위에 보시면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고통을 줄여 최소 침습적 이비인후과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회사라고 소개를 해보았는데요. 아래에 보시는 거는 에클라런트 벌룬 인플레이션 디바이스입니다. 다양한 에클라런트 풍선 카테터의 팽창 및 수축을 제어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립을 잡고 피스톤을 눌러서 그 카테터의 팽창 및 수출을 제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비강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 에클라런트 같은 경우에는 귀, 코, 인후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위한 이비인후과 장치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사용을 해야 하고 또 잘못된 사용은 기흉이나 기관지 경련, 폐 부종 및 출혈과 같은 심각한 질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가 사용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기기는 비강내를 확장시켜주는 기기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바이오센스 웹스터입니다.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가진 환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해당 제품은 써노쿨 스마트 터치 SF 카테터인데요. 전에 있었던 모델의 절반 유속인데에 비해 냉각은 균일하게 제공이 돼서 유체 관리 프로세스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방세동의 치료를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요. 심방세동 환자 치료 시에 조직 접촉 부위에 닿는 힘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알려주는 카테터입니다.
가해지는 힘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고 이게 그램 단위로 표시가 되어서 시술 시에 힘의 강도를 조절하기 용이한 장치입니다. 네, 심방세동이라는 것은 심방의 수축이 소식되어서 불규칙하게 수축되는 상태로 부정맥의 일종입니다. 세레노부스는 신경혈관 치료 분야를 다루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뇌졸중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뇌졸중이라는 것을 미리 알아보면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초짐으로써 그 혈관을 통해 혈류를 공급했던 뇌세포가 손상받아 뇌에 국소적인 기능 부전이 생기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옆에 보이시는 요 장비가 프라울러 카테터인데 전체 길이에 걸쳐서 일관된 내경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 카테터는 혈관 도형술에 사용되는 카테터고 이 카테터는 안정성과 항해성의 균형을 가지고 있어서 정밀한 시술을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다음으로는 DP입니다. DP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1998년부터 관절 재건, 외상, 척추, 스포츠의학 및 전동 공구를 개발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거는 엑티스 토탈릭 시스템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안정성을 위해서 3개의 개별 평면으로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점점 가늘어지는 모양을 가지고 보시면 뼈에 이렇게 삽입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듀오픽스 HA 코팅을 추가해서 뼈의 생물학적 고정을 허용하고 해부학적 구조를 보존할 수 있도록 잘 지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뼈에 이렇게 구멍을 저거랑 맞게 뚫은 다음에 저 세모 모양으로 더 깊게 뚫어주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는 에티콘인데요. 에티콘도 굉장히 많은 장비들을 가지고 있고 또 되게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이제 3D 해부학적 지도를 보여주는 3D 장치를 가지고 와 봤는데요. 요거는 CT 또는 MRI에서 이미지를 색상으로 구별하고 의심되는 결절 또는 종양의 위치 및 대략적인 측정은 물론이고 주변 해부학적 구조와의 관계를 시각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장치입니다. 또 이 3D 모델을 통해서 360도 회전의 해부학 구조를 관찰할 수 있고 외과의가 사전에 시뮬레이션해 볼 수도 있어서 절제 부피 및 남아있는 조직의 근사치를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에티콘은 최초의 봉합사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회소 침습적 절차를 통한 수술을 지원하는 장비를 제작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초의 봉합사를 만든 회사인 만큼 이 봉합사도 한번 보고 넘어가는데요. 심혈관 바늘과 봉합사 함께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봉합사를 계속적으로 개발을 해서 항균된 봉합사를 제조해 왔고 에티콘 플러스 항균 봉합사는 유일한 트리클로산 코팅 봉합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염 위험을 최소화한 봉합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멘토는 이제 미국 유일의 유방 보형물 제조 회사입니다. 유방 재건술과 유방 확대술을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제품과 같은 경우에는 유방 재건술을 위한 멘토 식염수 보형물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크기로 용량을 조절하기가 쉽고 또 이식 전후에 멸균 등장 식염수로 원하는 크기만큼 팽창시킬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확장기가 불필요해서 수술 횟수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에티콘의 보조 지혈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에티콘은 다음과 같이 크게 6개의 보조 지혈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각 지혈제는 각각마다 해당되는 출혈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지포 맨 왼쪽 위에 있는 부분부터 보도록 할게요. 서지폼은 적절한 양을 사용했을 때 4주에서 6주 내에 흡수되는 재질로 되어 있고 멸균된 제품이며 젤라틴 흡수성 스펀지입니다. 출혈 표면에 적용되는 지혈용 분말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서지폼은 반드시 트롬빈과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오른쪽으로 가서 서지셀 같은 경우에는 우리 4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고 모세혈관, 정맥 및 정맥의 조절을 보조하는 수술 절차의 지혈에 사용되며 알맞은 크기로 잘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지셀 옆에 서지셀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주사기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파우더로 되어 있어요. 상처의 벌어진 부분에 일시적으로 사용을 하고 출혈이 멈춘 다음에는 멸균수 등으로 제거되어야 합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서지플루가 있는데 이거는 출혈 표면에 적용을 하고 전부 흡수되기까지 이것도 4주에서 6주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트롬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옆에 비타실은 성인의 경증에서 중증도 출혈에 대한 지혈 보조제입니다. 이는 헤파린 투여 환자에게 효과적입니다. 헤파린이라는 것은 혈액 응고를 막는 데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마지막으로 피브린 패치라고 되어 있는 에버레스트는 수동 압축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섬유소 실란트 패치입니다. 수술을 받는 성인 환자의 지혈 보조제로 사용이 되어야 하고 봉합이나 결찰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출혈 상태에 따라서 어떤 타입을 사용해야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피가 난다 라고 하면 서지셀을 사용하게 되고 문제가 생겼다 라고 하면 피브린 패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 에바레스트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접근성이 까다롭다라고 한다면 플로어블 젤라틴, 서지플로를 사용을 합니다. 네 번째로 잠재적으로 재출혈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피브린 실런트를 사용해요. 이거는 비타실입니다. 그리고 고압의 혈관 출혈이 있다라고 한다면 베스큘러 실런트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에티콘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지셀 분말 흡수성 지혈제입니다. 용량은 3g이고요. 설명은 분말 흡수성 지혈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RC 분말이고요. 얘는 장점이 장치가 어떤 방향이든 상관없이 분사가 일관적으로 됩니다. 뒤에 영상도 가지고 왔는데 그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7일에서 14일 내에 완전히 흡수되고요. 넓은 표면의 지속적인 출혈을 효과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 내로 침투해서 출혈을 멈추도록 하는 거죠. 서지셀 파우더에 관한 영상을 조금 가지고 와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When continuous oozing bleeding strikes, surgeons need an adjunctive hemostat that works fast to get the procedure back on track.
The newest member of the #1 brand of absorbable hemostats is Surgicel Powder Absorbable Hemostat, an adjunctive hemostat that stops continuous oozing bleeding over broad surfaces with 89% faster time to hemostasis than Arista AH. That's an average of more than 4 minutes faster. Surgicel powder is an aggregate of oxidized regenerated cellulose fragments that penetrates blood to get to the source of the bleeding. As aggregates sink, individual ORC fragments absorb blood, swell, and break away. Larger aggregates sink faster, reaching the bleeding site before breaking apart completely, while smaller ones break up as they descend. This process distributes ORC fragments throughout the blood and delivers a blanket of ORC onto the bleeding site. By contrast, Arista AH particles are round and do not readily penetrate the surface of the blood, making them more likely to float on the blood surface. Surgicel powder has a dual mechanism of action that works in part within the hemostatic cascade. ORC provides sites for platelet adhesion and aggregation, working with the patient's endogenous clotting factors to accelerate clot formation. Additionally, a localized reduction in blood pH aids in hemostasis by causing vasoconstriction and also provides bactericidal activity. A clotting study demonstrates Surgicel powder's ability to penetrate through blood to affect hemostasis. A liver abrasion model demonstrates the performance of the two powders. Unlike Arista AH, Surgicel powder penetrates to the source of the bleed, enabling faster hemostasis and resulting in a more adherent and durable clot at the bleeding site than Arista AH, without increasing the incidence of remote adhesions in laparoscopic procedures. Surgicel powder comes preloaded with 3 grams of powder and is ready to use out of the package with no preparation required. An advanced applicator keeps Surgicel powder securely in place until the surgeon is ready to deploy, then delivers a consistent expression of powder for about 15 pumps, whether the device is held vertically or horizontally. Arista AH's applicator does not offer the same level of control and may contribute to product waste. Surgicel powder penetrates through blood to stop broad surface oozing faster than Arista AH, creating an adherent, durable clot. And Surgicel powder is proven bactericidal in vitro against even antibiotic-resistant bacteria. 네, 여기까지 봤고요. 그래서 에티콘 서지셀 흡수성 지혈기 제품군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금 파우더를 보셨는데 옆에 이렇게 보이시는 스노우나 누니트 그리고 피브릴러, 오리지널 이렇게 4가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셀은 분말도 있지만 이렇게 거즈 형태도 있습니다. 모든 피브릴러
스노우, 누니트 이 부분들은 보니까 오리지널과 많이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크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수량도 거의 10매 이상 들어있는 거 볼 수 있고, 오리지널은 ORC 산화 재생 셀룰로스의 느슨한 니트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피브릴러는 레이어드 ORC를 사용하고, 또 스노우 같은 경우에는 부조화된 부직포를 사용해서 니들 펀칭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성능은 다음 장에서 보도록 할게요. 누니트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심한 출혈에 사용한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ORC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누니트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심한 출혈에 사용하기 때문에 크기가 다른 것들보다 조금 더 큰 거 볼 수 있습니다. ORC는 산화재생 셀룰로스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피브릴러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4겹보다 피브릴러 1겹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가벼운 층상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출혈 조직에 녹아 들어가 여러 부위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노우는 혈소판 유착 및 응집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고 지혈을 시작해서 빠른 응고 형성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지혈 시간이 오리지널보다 43% 정도 더 빠르다고 합니다. 부직포 구조는 출혈 부위에 대한 표면 접촉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복강경 수술 같은 경우에서 쉽게 배치해서 조작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누니트는 오리지널 지혈제보다 3배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심한 출혈이 있을 때 높은 인장 강도를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서지셀 흡술성 대열제를 보시면 얘는 무쇠관, 동맥, 소동맥 출혈의 제어를 돕기 위해 수술 결자에 보조적으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고요. 지혈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을 해야 하고 또 출혈이 멈출 때까지 제자리에 단단히 고정해서 출혈을 막아야 합니다. 흡수를 촉진하고 방사성 영상의 곡물을 모방할 수 있는 제품의 캡슐화와 같은 이물질 반응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과적 봉합 전에 과잉을 제거하여 진단 오류 및 재수술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뇨기과 수술에서는 최소량을 사용을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 유도나 요관 또는 카테터가 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또 이비인후과 수술에서는 환자가 재료를 흡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서지플로 지혈기는 플로어벨 젤라틴이라고 설명을 앞에서 드렸는데요. 이는 트롬빈이 포함된 유동성 젤라틴 매트릭스입니다. 트롬빈이라는 것은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단백분해 요소를 말하는데요. 출혈 시 피브리노겐을 피브린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서 혈액을 응고시켜줍니다. 출혈 부위를 채우고 감싸서 출혈을 빨리 멎게 합니다. 이는 시술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며 13초 내에 출혈을 멈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젤라틴이기 때문에 일정한 점도를 가집니다. 다음으로는 에바레스트 피브린 실란트 패치인데요. 얘는 앞에서 섬유소 실란트 패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는 혈액이 패치 아래에 고이는 게 아니라 패치 안으로 스며들게 해서 혈액이 패치랑 합쳐져서 조직 표면에 부착되며 지혈이 진행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단하고 유연한 밀봉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분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해서 조절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3분 동안 적절한 압력을 가해 지혈하면 패치 내부로 피가 스며들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피브리노겐과 트롬빈이 혈전을 형성하게 되고 혈전이 조직 표면에 패치 및 부착물과 통합될 때 지혈이 됩니다. 접착력은 출혈에 대한 장벽을 유지하는 단단하면서도 유연한 물리적 밀봉을 형성하고 광범위한 수술 부위에 적합하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비타실 피브린 실란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비타실과 같은 경우에는 잠재적인 재출혈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사용이 된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증에서 중증도 출혈에 대한 지혈 보조제이고요. 좁거나 넓은 패턴으로 분사가 가능해서 굉장히 유연성을 가지고 있고, 또 까다로운 해부학적 구조에 접근 가능합니다. 넓은 작업 온도가 넓어서 그리고 편리한 수술 환경을 제공합니다. 개봉 및 복강경 절차에 사용을 합니다. 여기까지 에티콘의 지혈제 6가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존슨앤존슨 비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 앞에서 저희가 크게 3가지 분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때 메드텍은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형, 수술, 중재 솔루션, 그리고 비전이었는데요. 앞에 있는 3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6가지 회사에서 모두 말씀을 드렸고 존슨앤존슨 비전 같은 경우는 아큐브가 가장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콘택트 렌즈와 백내장 굴절 수술, 소비자 눈 건강, 안구 표면을 다루고 있는 회사고 저희는 그 중에서 아큐브랑 테크닉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텍니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텍니스 같은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레이저 보조 백내장 수술을 하는 회사이고요. 이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에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단계로는 다연 렌즈에 액세스를 해서 각막과 수정체 캡슐에 아주 작은 절개를 하고 그리고 수동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휴대용 장치로 이거를 이렇게 절개를 합니다. 레이저 보조 수술의 경우에는 프로그래밍된 레이저가 절개를 하겠죠. 두 번째 단계로는 백내장을 부드럽게 제거합니다. 수동 수술에서 흐린 렌즈는 도구로 준비되고 또 제거를 위해 흡입됩니다. 레이저 보조 수술은 이 수정체를 부드럽게 하고 눈에서 부드럽게 흡입할 수 있는 작고 부드러운 조각 벽자를 생성하는 정밀한 결단을 제공하게 됩니다. 3단계로는 인공 수정체로 교체를 하는 건데요. 의사가 눈에서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펴지는 작은 감겨있는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게 됩니다. 이 렌즈는 백내장으로 인한 흐릿한 시야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텍니스 IOL 같은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의 일환으로서 노안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고품질 시력을 지속적으로 볼 수 있게 해서 안경의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짧게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ongratulations! Your journey to a cataract-free life has just begun. The first step is to understand a bit more about cataracts and the options for treatment. Cataracts are common, natural, and develop with age. They impact your normal clear lens with clouding, causing your vision to become blurry or less colorful. There are 3 basic steps to cataract surgery: access, removal, and replacement. Understanding these steps can help you think through your procedure options. There are 2 options: a manual procedure or Catalyst Precision Laser System. First, when you think about shape, a manual procedure can create an irregular lens edge, while the Catalyst system delivers a nearly perfectly round shape. Next, you should think about size. In any cataract procedure, lens segments are removed through a tiny incision using a separate machine called a phacoemulsification system.
With the catalyst system, the lens is pre-segmented for easier separation. While in the manual procedure, the lens must be removed without pre-segmentation. Finally, when considering the two options, you should think about placement. In a manual procedure, the IOL alignment is approximate, while it is more precise with the catalyst system. Talk to your doctor about the laser difference. It's personalized, precise, simple, gentle, and proven. Talk to your doctor and make sure your experience is right for you. And live the life you want to see. 네, 다음으로는 이제 아큐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아큐브를 알아보기 전에 렌즈의 기원부터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508년에 자신의 저서에서 유리 그릇에 담긴 물속에 얼굴을 담그면 각막의 굴절 정도가 바뀐다는 점을 묘사함으로써 콘택트 렌즈의 개념이 처음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888년에 유리로 만들어진 콘택트 렌즈가 최초로 발표되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유리 콘택트 렌즈를 사용을 하다가 1930년대에는 플라스틱을 사용한 하드 콘택트 렌즈를 사용하게 되었고 1960년대는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사용하였고 1990년대부터는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종류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근시는 오목 렌즈를 통해서 교정을 하고 원시는 볼록 렌즈를 통해 교정을 하고 난시는 특수 가공된 난시용 렌즈를 통해서 시력을 교정하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수정체의 두께나 굴절률, 모양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렌즈의 두께나 모양, 기술 등을 통해 사람의 시력을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렌즈 용어에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함수율과 산소 투과율이 있는데요. 함수율이라는 것은 수분의 비율을 이야기를 합니다. 고함수율은 초기에는 촉촉하지만 단기간에는 증발되는 수분량이 많아서 일회용 콘택트 렌즈에 적합하고 저함수율에는 초기 착용감은 촉촉함이 덜하지만 수분을 덜 뺏어가기 때문에 한 달 이상을 좀 오래 쓰는 렌즈에 잘 맞겠죠. 산소 투과율 같은 경우에는 렌즈를 착용했을 때 산소를 얼마나 눈에 투과시킬 수 있는지를 나타낸 수치입니다. 눈은 산소를 계속적으로 공급받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소 투과율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실리콘을 사용하는 게 좋죠. 네, 그래서 의료기기 분석 보았을 때 아큐브 근시 원시 렌즈는 똑같은 걸 사용을 합니다. 포비돈이 렌즈 재질 내에 함유가 되어 있어서 눈물층을 하루 종일 안정적으로 유지해준다라고 나타나 있고요. 산소 투과율이 굉장히 높은 실리콘 재질을 사용합니다. 자외선 차단율은 1등급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근시를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거죠. 네, 다음으로는 아큐브 난시 렌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큐브 난시 렌즈 같은 경우에는 근시와 원시와는 다르게 ASD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4개의 활성 존으로 축이 교정되어 눈 깜빡임으로 렌즈 위치를 고정해서 여러 자세에서도 선명하고 또렷하게 교정해 줍니다. 나머지 부분은 근시와 원시 렌즈와 같습니다.
다초점 렌즈란 무엇일지 한 번 더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노안이 될 경우에 필요한 렌즈인데요. 안경 아래 윗부분에는 초점거리가 무한인 얇은 볼록 렌즈를 사용하고 중간 부분에는 중간 초점거리의 볼록 렌즈를 그리고 아랫부분에는 가까운 곳을 볼 수 있는 두꺼운 볼록 렌즈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움직인 것을 통해서 보고 싶은 거리의 사물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큐브에는 다초점 렌즈가 있습니다. 이 다초점 렌즈 같은 경우에도 포비돈 재질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산소 투과율이 높은 실리콘 재질을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점은 동공 크기에 따라서 맞춤형 디자인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미용을 위한 컬러 렌즈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디자이너의 핸드 드로잉 패턴을 매칭해서 섬세한 패턴에 포인트를 준 컬러 렌즈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초점 렌즈와 나머지는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창상 피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상 피복제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맨 앞에서 봤던 세 가지 분야 중에서 소비자 건강에 해당되는 분야죠. 그래서 세 가지 스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독하고, 두 번째로는 치료하고, 세 번째로는 보호하는 형태죠. 그래서 각각의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상처를 청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밴드에이드의 방부제 워시를 사용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 치료가 필요하겠죠. 감염을 예방하려면 네오스포린의 항생제 연고를 얇게 바르십시오. 마지막으로는 보호를 해줍니다. 상처를 보호하고 접착 붕대나 멸균 거즈와 테이프로 상처를 덮어서 이게 빠르게 치유되도록 도와줍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스텝인 밴드에이드의 방부제 클렌징 액체 스프레이입니다. 최대 통증을 완화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인 상처나 찰과상, 화상 및 기타 경미한 상처를 청소하고 또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벤잘코늄 CI 함유로 세균을 99.99% 사멸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통증 완화를 위해서 프라목신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2세 이상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스텝입니다. 네오스포린의 항생제 연고인데요. 흉터의 출현을 최소화하고 최대 강도 통증을 완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처가 나으면 가려워지는데 이 가려움증도 완화를 해주고요. 또 스팅 포뮬러가 24시간 감염 방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는 환경도 제공을 해줍니다. 네, 세 번째 스텝으로는 밴드에이드의 워터 블럭 플렉스 방수 접착 붕대입니다. 100% 방수 멸균 접착 붕대로 경미한 대인 상처나 살과상 및 상처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편안하게 보호를 하기 위해서 유연한 패브릭 붕대를 사용하고 있고요. 사중 접착실을 사용해 패드를 건조하게 유지하기 쉽고 또 쉬운 제거가 가능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비전입니다. 비전은 두 가지로 나누어 봤는데 발전 가능성과 연매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발전 가능성은 이제 타이레놀을 하나 예시로 들고 왔습니다. 이거는 기사에서 발췌를 해온 부분들인데요. 개요를 말씀드리면 1982년 미국 시카고에서 존슨앤존슨 대표 상품인 타이레놀, 엑스트라 스트렝스 타이레놀에 들어간 청산가리 때문에 시민 7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직후에 존슨앤존슨은 이를 은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건의 전말을 알기 위해 수사를 시작했고 조사 결과 캡슐은 펜실베니아와 텍사스 두 곳에서 제조되었고 이것은 판매용 매장 선반에 제품이 배치된 후 캡슐이 변조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사건 발생 다음 날 문제된 타이레놀 전량을 회수하였고 타이레놀 캡슐 생산 라인을 즉시 폐쇄하고 광고를 중지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난 후에는 전국 모든 매장의 타이레놀을 회수하였습니다. 또 캡슐이 변질되지 않는 포장재가 마련될 때까지 판매를 중지하겠다라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포장재인 병을 활용해서 판매를 재개했지만 1986년에 또 다른 사망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앞으로는 이러한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코팅 정제 알약 형태를 중단했고 젤라틴으로 코팅한 지금의 타이레놀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약 30년 전의 타이레놀 사건이라고 불리는데요. 지금도 모범 사례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이들의 신조인 우리의 첫 번째 책임은 환자, 의사, 간호사와 아버지, 어머니들, 그리고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것이라고 믿는다에 알맞은 대처를 하였다고 평가됩니다. 현재 ESG 경영이 확대되면서 해당 모범 사례는 더욱 떠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휴이노와 한국 존슨앤존슨 메디칼이 데이터 기반의 부정맥기류 협약을 맺은 것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렇게 혁신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이고 또 오른쪽에 보시면 존슨앤존슨 비전이 이제 APACRS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였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혁신적인 기술을 부스를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안과사업부 인공수정제인 테크니스 시리즈와 레이저 백내장 수술 장비인 카탈리스, 그리고 초음파 수정제 유화술 장비인 베리타스 등의 제품을 전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존슨앤존슨은 여러 방면에서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혁신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존슨앤존슨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네 가지로 나타나 있길래 가지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건강한 사람들과 그리고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생각입니다. 코로나19를 대비해서 2025년까지 얀센 감염병 백신 R&D 라인을 수립하고 글로벌 액세스 계획을 수립하여 풍토병의 지속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하고요. 2030년까지 의료 종사 인원 최소 100만 명이 증진 예정입니다. 두 번째 빨간색 부분은 우리의 종사자들을 키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5년까지 전 세계 여성의 50%를 관리직으로 임명하고 미국 내 관리직에서 35% 인종 다양성을 달성하기로 합니다. 또한 관리직에서 흑인과 아프리카계 미국인 직원의 50%를 달성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초록색 부분은 환경을 보호하고 회복력을 키운다라고 되어 있어요.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의 신조를 지키며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환경과 사회 및 경제 개선에 주도하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펼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신조 안에 우리 목적이 담겨 있고 이 목적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사의 신조에 따라서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의 건강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라는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는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ESG 전략을 공식화해서 지속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사의 신도 아래 환경, 건강 증진과 직원의 권한, 그리고 글로벌 형평성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직원을 위해서 보다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고 또 투자자에게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여줌으로써 가치를 제공하고 있죠. 그리고 탄소 중립을 달성 목표를 하는 1.5도씨의 서명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밴드에이드를 조사하다가 본 건데 다양한 인종을 고려한 피부톤과 조화를 이루는 반창고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종을 고려함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리고 있고 이를 통해서 모든 인종을 존중해주는 존슨앤존슨의 추후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2016년 글로벌 기업 연매출 탑10입니다. 10년 전인 2006년에는 에너지 산업이 대부분 우위를 차지하였으나 2016년에는 IT 산업이 우위를 차지합니다. 그러한 와중에 존슨앤존슨이 헬스케어 부문으로 글로벌 기업 탑10에 올랐습니다. 다음은 2021년 존슨앤존슨 각 부문 연 매출입니다. 소비자 건강 부문에서는 약 146억 달러, 하나로 20조, 의약품 부문에서는 약 521억 달러, 하나로 74조, 의료기기 부문에서는 약 271억 달러, 하나로 38조로 총 938억 달러, 하나로 약 134조를 달성하였습니다. 의약품 부문에서 가장 매출이 많이 나왔고 전년 대비 매출이 약 13.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1분기 존슨앤존슨 각 부문 매출입니다. 소비자 건강 부문에서는 약 36억 달러, 하나로 5조, 의약품 부문에서는 약 129억 달러, 하나로 18조, 의료기기 부문에서는 약 70억 달러, 하나로 10조로 총 235억 달러, 하나로 약 33조를 달성하였습니다. 의약품 부문에서 가장 매출이 많이 나왔고 전년 1분기 대비 매출이 약 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2분기 존슨앤존슨 각 부문 매출입니다. 소비자 건강 부문에서는 약 38억 달러, 하나로 5.5조, 의약품 부문에서는 약 133억 달러, 하나로 19조, 의료기기 부문에서는 약 69억 달러, 하나로 10조로 총 240억 달러, 하나로 약 34.5조를 달성하였습니다. 의약품 부문에서 가장 매출이 많이 나왔고 전년 2분기 대비 매출이 약 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 존슨앤존슨 2021년 연매출입니다. 2021년 매출액은 약 1168억 원으로 작년 대비 61%나 증가하였고 업계 평균 대비로 693%가 높습니다. 네 번째 챕터로 취업 전략입니다. 한국 존슨앤존슨 취업 전략과 종사자 인터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존슨앤존슨 최근 공고입니다. 모집 계열사로는 한국 얀센, 얀센 백신, 존슨앤존슨 메디칼, 존슨앤존슨 비전, 한국 존슨앤존슨 컨슈머가 있고 영업, 영업기획, 마케팅, 품질 생산 관리, 기술 운영, 엔지니어링, 안전관리 부문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존슨앤존슨 취업 전략입니다. 직급별 평균 연봉은 사원 3,100만원, 임원 1억 5천만원으로 부장에서 임원으로 갈 때 급격한 연봉 상승을 보입니다. 다음은 합격자 스펙입니다. 학점은 무조건 3.5가 넘어야 할 것 같고 토익도 800점은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은 2개 이상 보유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해외 경험도 한 번쯤은 필요해 보입니다. 합격자 인터뷰입니다. 채용은 서류, 1차 면접, 2차 면접, 3차 면접, 사전 면접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합격자는 대외 활동을 통한 다양한 경험이 합격에 많은 도움을 준 것 같다고 합니다. 합격자는 봉사활동, 박람회, 외국인 친구들과의 활동 등 모두 도움이 되었지만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하였던 것이 취업 준비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종사자 인터뷰입니다. 존슨앤존슨 인지상으론 존슨앤존슨의 신조를 잘 알며 책임감을 가지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일하고 싶은 회사를 만드는 인재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존슨앤존슨은 다양한 워크숍과 프로젝트 등의 기회를 준다고 하고 투명한 채용을 진행하기 위해 모든 채용권을 오픈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존슨앤존슨의 신조입니다. 먼저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것이라고 믿는 것이고
전 세계에서 우리와 같이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 책임을 갖고 지역사회와 세계 공동체에 대해 책임을 갖고 우리의 주주에 대해 책임을 갖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신조들을 알면은 면접 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존슨앤존슨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